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도 대진표가 짜였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먼 남쪽 해상에서 열대요란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기상청이 진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늦더위는 이번 달까지 이어지다 다음 달부터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KTX 이음역 정차역 지정이 가까워지면서 부산 곳곳에서 정차역 유치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7일에는 신해운대역 정차역 유치를 촉구하는 대규모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을 뽑는 선거도 여야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면서 대진표가 짜여졌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로 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각각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후보 단일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보궐선거 등록 첫날,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김 후보는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 담당관과 주택도시공사 비상임 이사 등을 지냈고 민주당 금정구 지역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9일 중앙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김 후보는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민들과 만나 얼굴을 알리며 지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실정한 현 정권에게는 경고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검정의 변화와 도약의 새 기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당내 경선 끝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도 등록했습니다. 재선 구의원 출신인 윤 후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시 의회에 입성했고 전반기 예상결산위원장을 거쳐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윤 후보는 금정구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으로 민심을 파고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림을 살아갈 책임자를 뽑는 선거에서 우리 구청장 후보자들이 금정구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정쟁에 묻혀지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국혁신당 소속 류재성 후보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1호인 류 후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출신으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위원회 조사관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류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를 정권 심판과 지역을 위해 일할 인재를 뽑는 기회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의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다. 단지 작은 금정이라는 지역만의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금정과 금정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금정구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등 중앙당에서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후보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갈등만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한반도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이 북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상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늦더위는 이번 달까지 이어지다 다음 달부터는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발생한 제16호 태풍 시마로는 26일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동쪽과 괌 부근 해상에서 곧 태풍이 될 열대저압부와 태풍이 동시에 북상하고 있습니다. 괌 인근 해상에 있던 열대저압부는 27일 오후 3시 제17호 태풍 제비로 발달했고 일본 동쪽을 따라 북상할 전망. 기상청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있는 열대저압부의 진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이번 주말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치 모델별로 예상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일부 모델은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의 북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중국 내륙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강도나 방향에 따라서 열대저기압 발달 정도에 따라서 진로 유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고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기며 9월 말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 다음 달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아래,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북상 상황에 따라 다음 주 날씨 변동성이 큰 만큼 추가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현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비수도권 지역은 대구와 부산, 경남 순이었습니다. 부산은 총 48곳의 은행 점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의원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4대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까지 점포의 문을 닫으며 지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애 해운대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과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 총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과 신용, 또 보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됐습니다. 끝으로 조승환 중구 영도구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조승환 의원이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이 접속 불능 상태가 돼 민원과 복지업무 등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예방과 또 대응에 필요한 절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시간이었습니다. (27일) 신해운대역에서 KTX 이음 정차역 유치를 촉구하는 주민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KTX 이음 신해운대역 정차 추진위원회는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걸기대회를 열어 결의문을 낭독하고 거리 행진을 진행하며 유치 염원을 알렸습니다. 또 4만여 명의 서명자를 주진우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날 코레일 본사를 찾아가 해운대 정차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정차역 지정을 앞두고 지역에서 유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해운대구를 비롯해 기장군도 정차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최근 동래구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개최를 앞두고 중구 지역 주민들이 비프광장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청결 활동에는 관내 유관단체원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고 살수 차량을 동원해 바닥과 공공시설물 세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부산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는 75만 6천 명으로 고령 인구 비중은 23.2%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고령 인구 비중은 전남과 경북, 강원, 전북 다음으로 높았으며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였습니다. 통계청은 부산 고령 인구 수가 2038년이 되면 100만 명을 넘어 106만 5천 명,
비중은 3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로 2050년이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일 새벽 3시 반쯤 영도구 생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원이 청상아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해경에 따르면 9.77톤 낚시어선 선원이 승객이 잡은 어획물을 수거하던 중 청상아리의 오른쪽 발등과 오른쪽 손가락을 물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선원은 새벽 4시 35분쯤 영도 하리항에 입항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27일 터널 내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27일 오전 만덕 초읍터널에서 터널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철 이후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전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순간 트럭이 한쪽으로 기우뚱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트럭까지 2대가 한꺼번에 도로 아래로 빨려 들어갑니다. 폭우가 이어진 지난 주말 부산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입니다. 사고 현장에 생긴 구덩이는 가로 10m, 세로 5m 규모, 깊이는 무려 8m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연희동에서도 갑자기 내려앉은 도로 밑으로 달리던 차량이 떨어지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00여 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트럭 2대가 폭삭 밑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야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무섭지요. 무서운데 이 도로가 다져서 아스팔트를 놨는데 어떻게 그게 무너질까가 의문이고. 땅꺼짐은 지형 특성과 기상 상황, 매설물 영향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하에 있는 빈 구멍을 미리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 장비인 지표 투과 레이더를 활용하면 도로 아래 2m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자체 장비가 있는 서울과 부산 이외 나머지 지역은 정부가 장비 8대로 집안 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빈 공간 780여 곳을 찾아 복구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6월까지 점검을 마친 도로는 전체 도로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싱크홀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예방을 통해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집안 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땅꺼짐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35명. 누구라도 도로 위 지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LG 헬로비전 경남방송이 고성군의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27일 고성군청에서 열린 행사는 LG 헬로비전 직원과 이상근 고성군수, 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0만 원 상당의 마음 나눔 꾸러미가 전달됐습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는 고청군 특산품을 판매하는 공룡나라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쌀과 밀가루, 표고버섯 등 식료품을 담았습니다. 이날 전달된 마음 나눔 꾸러미는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100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마음 나눔 꾸러미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27일부터 전국체전 개폐회식 입장권을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합니다. 입장권은 주민등록 주소에 상관없이 경남 18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인당 2장씩 받을 수 있습니다. 개폐회식 행사는 입장권이 없으면 관람할 수 없습니다. 전국체전 개회식은 다음 달 11일 오후 5시부터, 폐회식은 17일 오후 5시 반부터 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란 주제로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